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가 아주 큰 변화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특히 재활성화 운동이라는 개념,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혼란 속에서 전통은 어떻게 변하고 또 살아남는지, 이게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 앤서니 월러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재활성화 운동 개념이 도움이 될 텐데요. 기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더 나은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메이즈웨이라는 건데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틀, 정신적인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쉬워요. 아, 메이저웨이요? 쥐도. 네. 근데 위기가 닥치면 이 지도가 막 흔들리거나 아예 망가져 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도 내가 세상을 이해하던 그 틀 자체가 깨져버리는 충격, 이게 더 클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정체성의 위기죠. 자료에 나온 북미 이로코이족의 핸섬 레이크 사례가 딱 그런 경우 같아요. 제국주의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반이나 믿음 같은 게 전부 흔들렸으니까요. 네, 맞아요. 핸섬 레이크는 원래 부족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완전 깊은 절망에 빠졌었죠. 그런데 어떤 신비 체험 같은 걸 하고 나서 절제나 규율 같은 좀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려고요. 그게 바로 롱하우스 운동이군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외부 충격 앞에서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걸 새롭게 해석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군요. 단순히 옛날 것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재창조하는 거네요. 근데 자료에 리미널리티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이것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재활성화 운동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둘 다 변화를 다루기는 하는데 약간 초점이 달라요. 리미널리티가 뭐랄까 통과 이래처럼 기존 질서의 경계를 잠시 넘어서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좀 내적인 과정. 자료에서는 이걸 내성이라고 표현했죠. 거기에 가깝다면요. 내적인 과정? 네. 재활성화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공동체를 다시 묶고 전통을 재해석해서 사회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외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월러스는 이 재활성화 과정을 보통 정상 상태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러다 문화가 왜곡되는 단계를 거쳐서요. 결국 재활성화, 즉 메이즈의 재구성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균형, 새로운 정상 상태를 찾아가는 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5단계 정도로요? 아하, 하나는 내적인 변화, 다른 하나는 좀 더 외적인 대응과 재건, 여기에 무게를 둔다는 거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동양과 서양의 재활성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동학이나 대순사상에서 보이는 상관적 사유, 이게 아주 독특하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구식 사고가 보통 A냐 B냐 아니면 A와 B를 딱 분리해서 분석하는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분석적으로. 근데 상관적 사유는 A와 B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관계나 조화에 더 주목하는 방식이에요. 약간 음과 양처럼요. 아, 관계와 조화. 그렇죠. 서구의 분들성도 사실 르네상스라는 고대 문화 재활성화에서 출발한 면이 있지만 이런 동양적인 사유 방식은 종종 서구 중심 담론에서는 간과되거나 좀 뒤처진 걸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오히려 동학이나 대순진리회 같은 한국의 신종교들이 바로 이 상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서구 문물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근대성, 그러니까 자생적 근대성을 만들어가려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서학에 맞선다는 의미로 있지만 동시에 동양적 지혜, 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배움, 학을 추구하려는 그 재활성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명칭 자체에 그런 의미가. 네, 단순히 서구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이걸 소화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들어보니까 재활성화 운동은 위기 앞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의 정신적 지도인 메이즈웨이를 다시 그리고 또 전통이라는 재료를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핸섬 레이크나 동학의 사례가 그 생생한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자기 성찰이랑 창조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무작위, 즉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네, 자신의 문화를 좀 객관적으로 낯설게 바라보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게 변형시켜서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지혜인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거 근대화 과정에서는 좀 저평가되었던 동양의 상관적 사유가 어쩌면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나 포스트 휴머니즘 같은 새로운 변화 앞에서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위기 속에서 잊혀진 과거의 지혜나 사유 방식들을 어떻게 새롭게 활용하고 재창조해 나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